안녕하세요, 지성인 여러분.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재무제표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무제표라는 게 뭐 말은 되게 어려운데,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마나 있고, 영업 활동을 해서 얼마를 벌었고, 뭐 빚은 얼마나 졌고, 뭐 투자는 얼마나 했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어떤 건강검진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면 혈압이 얼마고, 시력이 어떻고, 청력이 어떻고, 뭐 골격, 근육량 이런 건 어떻고, 뭐 키가 어떻고, 그런 건강 진단표, 뭐 성적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소비를 할 때 그냥 돈 주고 뭔가를 사 먹고 입어보고 또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지만, 조금만 여기서 더 호기심을 갖는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이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저기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월세도 내고 직원도 채용하고 돈을 버실까? 라는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이냐,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라고 했을 때, 물론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계속 벌 수 있을지, 벌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힌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 뭔가 플랫폼, 아니면 온라인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하는 이런 회사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은 채널톡이라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채널톡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은 채널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 우측 아래에 보면 이런 아이콘이 하나 떠다녀요, 얘가. 근데 이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사이트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 근데 오늘이 주말이거나 다 퇴근하고 지난 뭐 저녁 10시다. 그럼 뭔가 궁금함이 생겼을 때 어디다가 질문을 보통 남기잖아요, 문의글을. 근데 그거는 다음날 아침에 보통 답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눌러보면은 가장 그 기본적인 멘트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놓겠죠?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주문하면 언제 오나요?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입력을 해놓으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클릭해서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험을 보통 카카오톡, 채널톡,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내가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거나 아니면 보험사를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 답변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기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풀리지 않으면 상담원 연결을 하시거나 뭐 전화를 해보시거나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장 뭐 기본적인 일단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요즘에는 이제 AI가 이제 발달하면서 이건 역시도 되게 그 간소화시키고 학습 데이터를 좀 더 방대하게 줘서 진짜 사람이 응대하는 것처럼 얘가 답변을 할 수 있게 점점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톡을 검색하시면 데모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모 서비스라는 건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걸 해주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지성 INC니까 이렇게 데모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안녕하세요. 저는 AI 상담원 ALF. 여기서 알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데모 창이 하나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성환 씨 AI 상담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주문하면 언제 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질문을 이해하고 있고 이 사이트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답변을 찾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입금 확인 후 배송이 시작되며 하루에서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대신에 뭐 지역에 따라서 추가금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출처가 어딨냐? 출처도 이렇게 그 상세 페이지 같은 데서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질문 많아요. 저희 뭐 구성품 주문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리모컨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다시 재구매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얘가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답변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구성품만 별도 구매 가능하고 이 제품, 이 페이지에서 리모컨을 구매할 수 있대요.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이제 리모컨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얘가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보면 리모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결과값으로 도출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I 요거를 도입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굳이 CS 상담원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답변을 해준다. 이런 간편한 서비스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전화를 하면 그 고객들의 녹음 데이터,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상담원이 얼만큼의 통화를 했고 만족도는 어떻게 받았고 뭐 이런 이제 기록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한 곳에 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에도 우리가 그 톡톡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카카오는 카카오 채널톡을 쓰고 뭐 11번가는 11번가 톡을 쓰고 이렇게 각각의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 채널에서 따로 답변을 해버리면 이게 결국에는 그 데이터가 다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관리자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근데 이거를 통하면 네이버를 채널톡에 넣고 카카오톡 채널을 여기다 넣고 11번가 톡을 여기다 넣고, 그래서 하나의 그 채널톡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 채널톡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 서비스 꼭 도입하면 좋을까요? 돈은 얼마나 들까?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뭐 저거를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있을까? 사람이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드실 수 있는데 찬찬히 제가 한번 작성한 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소비자가 직접 쓴다기보다는 기업들이 보통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뭐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호텔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주문을 할 때 전화로 했잖아요. 보통 누군가가 이제 전화를 받아야겠죠. 거기 식당 종업원이 이제 응대하면서 다른 일을 못 했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사람이 100명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응대를 못 해요. 응대 자체를. 옷을 팔고 있는데 내가 어떤 손님한테 옷을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이건 얼마예요? 이건 소재가 뭐예요? 사이즈 있어요? 라고 와서 계속 말을 걸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응대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제대로 응대도 못 해주네 하고 불쾌한 경험을 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응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채널톡 같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주로 일반 개인 소비자가 쓰는 게 아니고 기업이나 어떤 회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쓰는 플랫폼,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 B2B의 성격을 지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런 그 서비스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SaaS. 그러니까 보통 SaaS라고 하는데 이게 줄임말이에요. Software as a Service라는 약자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챗GPT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SaaS에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거를 설치하거나 하지 않고 웹 서비스, 뭐 앱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이용한 만큼만 돈을 내고 혹은 1년 단위의 돈을 내고 하는 하나의 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컵이라든지 어떤 마이크라든지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어떤 재화가 아니고 네이버 클라우드, 뭐 슬랙, 그다음에 뭐 GPT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가상 현실에서 이제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재무제표가 공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감추는 기업들도 있고, 굳이 내가 노출해서 뭐 경쟁사한테 우리만의 어떤 영업 비밀이라든지 우리의 몸 상태를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근데 이렇게 공시가 된 자료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요거 제가 최근에 기업 탐험가라는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에다가 제가 분석한 것들을
토대로 뭐 감사 보고서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놀러 오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기업을 보자마자 좀 놀랐던 점이 있었어요. 이게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8천만 원인 회사가 쉽게 잘 볼 수 없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지? 많이 버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많아요. 200명이에요, 200명. 사람인 통해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 여기 보면 업력이 13년 차예요. 2014년도에 설립됐고 스타트업, 그리고 인원수가 이렇게 있고 매출은 350억입니다. 주소가 이제 강남구 쪽에 있고 사업 내용을 보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서비스, 연구 용역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평균 연봉 이렇게 있는데 최근 3년치를 보니 8,300에서 뭐 8,40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봉이 높은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기업 소개서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채널팀 전체 임직원 중에 50% 이상이 개발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를 개발하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고 또 오류들이 많아.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임직원 중 절반 이상이 개발자이기 때문에 평균 연봉이 그렇게 높은 거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회사의 특징은 뭐겠어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연필을 만든다거나 뭐 우산을 만든다거나 술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려면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공장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죠? 땅이 필요하고 기계 설비들이 필요해요. 재료도 사와야 되고. 그러려면 고정비가 항상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의 회사의 장점은 그런 공장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컴퓨터하고 개발 인력하고 뭐 서버 뭐 수수료 이런 것들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연구 개발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고정비로 많이 나가는 게 판매 관리비, 우리가 판관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인건비가 굉장히 높겠죠. 아까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었고 임직원 50%가 개발자 출신들이니까. 그리고 임대료가 있겠죠. 이런 개발자들을 좋은 인재를 모으시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이나 뭐 강남 같은 뭐 좋은 도시에 있어야겠죠, 회사가.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싸겠죠. 그리고 연구개발비, 이게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로 딱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꾸준히 개발을 하고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좋은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실제로 그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그렇게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들어가야 된다. 재무제표 보면은 급여가 88억이에요. 88억. 연간입니다. 연에 나가는 비용이. 이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연구개발비가 84억이에요. 그리고 임차료가 35억이에요. 판매 수수료가 24억이에요. 요거 다 더해볼까요? 제가 계산기 대충 더해서 88 더하기 84 더하기 35 더하기 24 더하기 이것만 해도 230억입니다. 채널 코퍼레이션 매출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나요? 이 시점에서 아까 350억이라고 했습니다. 350억. 근데 지금 벌써 급여, 연구개발비, 임차료, 판매 수수료만 해서 얼마죠? 230억이에요. 그러면 350억에서 230을 빼면 119억이 이익이 남습니다.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비용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은 350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2022년부터 보면은 마이너스 112억, 마이너스 99억, 마이너스 114억. 25년도에는 마이너스 36억으로 꽤 많이 좁혔어요. 요 매출을 보면 처음에 2022년도에는 129억이었어요. 근데 112억이었죠. 아까 고정비가 231억이었습니다. 매출이 129억, 231 하면 1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네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인원이라든지 임대료가 많이 나가진 않았겠지만 대개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꾸준히 연구개발비를 투여하고 사람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스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엔 연구개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인력,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게 나중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서비스가 많이 사용이 되면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는 운반비, 그리고 원재료비, 페트병, 뭐 사람 공장 라인, 뭐 다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수가 너무 잘 팔려. 월에 뭐 한 100만 개 팔렸는데 마케팅이나 이런 걸 너무 잘해서 갑자기 300만 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300만 개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을 더 지어야겠죠. 그러면 땅도 매입해야 되고, 뭐 공장 설비도 늘려야 되고, 거기에 라인에 사람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출도 올라가지만 고정비도 함께 올라가요. 이렇게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스 같은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매출이 점점 올라가면 이 고정비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별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갭, 매출과 고정비의 갭이 굉장히 벌어져서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공헌 이익이라고 해요. 매출이 올라가면서 고정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그런 거를 공헌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헌 이익이 굉장히 높은 거죠.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35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6억이에요. 평균 연봉이 8,300만 원입니다. 요거를 매출액을 연봉으로 나눠보면 1.75억이 나와요. 근데 1인당 영업이익이 1.75억이면 좀 낮은 편이에요. 우리가 제조업도 보통 1인당 매출 기여가 3억 원이면 굉장히 잘한다고 하고, 뭐 유통 같은 경우는 뭐 5억, 10억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아직 이제 투자를 그동안 많이 해왔고 25년도 이렇게 갈 때 영업이익을 이렇게 많이 줄인 걸로 봐서는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개선되는 걸로 봐서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매출 기여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최소한 이게 5억, 10억까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채널톡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구독료가 있겠죠. 1년에 내가 이 서비스를 얼마를 쓰는데 1년 정기 결제하면 조금 더 할인해서 하는 뭐 그런 구독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난 쓴 만큼 낼래요, 뭐 그런 곳들도 있겠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여기 채널톡의 재무제표 보면 뭐 용역 수익,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임대 수익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 수익이라는 건 개발자 출신이 많으니까 이 사업 말고도 뭐 우리가 다른 회사에 외주를 받아서 하는 뭐 용역 수익인 거고, 이자 수익은 뭐 건물을 사가지고 회사가 뭐 이익을 본다든지, 배당 수익은 어떤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임대 수익은 건물 산 거 뭐 이렇게 빌려주거나 월세 주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350억 중에서 95%는 용역 수익이에요. 용역 수익. 용역 수익.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용역 서비스인 거죠. 뭐 외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임대 수익은 뭐 얼마 안 되고요.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결제를 하고요. 제가 아까 그 물을 예시로 들었잖아요. 우리 제품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문의도 많이 증가해요. 예를 들면 여행용 캐리어를 내가 판다고 생각해봐요. 여행용 캐리어를 한 달에 매출이 뭐 1억이었는데 갑자기 3억, 5억으로 막 늘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유입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이랑 이런 것들이 엄청 많겠죠. 반품도 많고 교환하는 것도 많을 거고, 뭐 마케팅도 많이 해야 돼서 전화도 많이 걸려올 거고. 그러니까 같이 늘어나요. 같이 매출하고 요 고정 그 지출 비용이 같이 늘어나는데, 그런 단순 이런 문의들을 일부 몇 사람들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챗봇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인 질문을 대답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아까 처음에 알프라는 이 챗봇 AI 서비스, 이거 2024년도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테스트를 어느 정도 거치면서 25년도부터 매출에 좀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 모델은 뭐 이런 이제 마케팅, 뭐 문자 보내고, 뭐 대량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카카오톡 발송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상담 이력 관리, 관리 인력 계정 비용 추가, 뭐 이런 것들로 돈을 벌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전망인데, 이 온라인 사업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홈플러스 사태 이런 것만 봐도 대형 마트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고, 왜냐하면 그냥 소파에서 TV 보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쓱쓱 스크롤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주문하면 다음날 뭐 배송 오고, 새벽에도 배송 오고,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나는 마트 가서 장볼 시간에 영화 한 편 더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온라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톡이 앞으로 성장하려면 이 온라인에 대한 사업들이 얼마나 더 많이 치고 올라올 것이냐, 확장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회사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이제 시장에서 그 파이를 얼마나 빨리 먹느냐,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한테 많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회사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따돌리고 매출 이만큼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 기업을 보고 이 회사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혹은 상장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초기 투자자로서 돈을 투자하는 거죠. 533억의 투자를 받았어요. 재무제표를 보면 누적 손실이 528억입니다. 5억밖에 차이 안 나죠. 이제 이 회사 수익 내야 됩니다. 혹은 투자를 더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이제는 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한국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나 글로벌 마켓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도 점유율 20%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혁신의 숲이라는 곳에서 투자 유치 때까지 받은 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고용 인원도 보면은 조금 거의 비슷하긴 한데 살짝 기울기가 올라가 있죠. 좀 계속 고용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나오는데 자산이 280억이에요. 부채가 289억이에요. 그러면 자산과 부채를 합치면 자본 마이너스 9.4억입니다. 자본 잠식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태입니다. 근데 물론 이 마이너스 9.4억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26년도, 27년도에는 조금 이익을 내야 된다.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돈을 더 땡겨와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손실 아까 많이 감소시켰죠. 혹은 이제 고정비를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이제 연봉 이런 거는 조금 조절하기 어려울 테니까 연구개발비를 좀 줄인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재무제표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도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요즘에 여러분들 클로드, 챗GPT의 코덱스, 커서 AI, 이런 이제 바이브 코딩. 과연 이런 채널톡의 어떤 서비스가 돈 주고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회의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유튜브에 댓글들을 제가 보니까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더라고요. 부정적인 댓글도 좀 있고 또 긍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제가 거기서 봤던 거는 코덱스 같은 직접 코딩을 해서 나한테 우리 회사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널톡은 범용이잖아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개발도 해야 되고 수정도 해야 되고 업데이트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코딩을 통해서 나만의 내 기업에 맞는 맞춤 AI 챗봇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1인이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돈만 주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됩니다. 아까 마이너스 114억에서 36억까지 적자폭을 감소시켰죠. 그리고 온라인 시장 규모가 앞으로 커질 것이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서비스에도 진출할 수 있다. 확대 가능성이 있다. 아까 일본에서 점유율 20%라고 했죠.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 그리고 딱히 경쟁사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국내 시장을 먼저 석권하고 해외 진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 이제 부정적인 요인은 생각보다 비싸다. 그리고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로 자체 서비스를 사람들이 개발하게 되면 굳이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1인 매출 기여도가 아직 낮다. 아까 1.75억 정도 됐죠. 그리고 회사의 현금, 실탄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게 저의 정리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어떤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이런 기업들도 있구나. 기업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라는 정보들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